이것도 그냥 그대로예요. 음. 이게 그 가장 얘기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이 태극 자체가 근데 이것도 굉장히 수준 높은 이야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태극이라고 하는 것은 무국에서 나와가지고 태극 덩어리가 펼쳐지는 것은 이치상으로는 우주 세상에 닿기 시작할 때부터잖아요. 그런데 이 태극은 지금 어디 있는 태극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태극인 거예요. 마음에 있는. 그래서 침묵의 소리의 노랫소리예요, 이게. 굳이 따지자면. 마음이 동했을 때 이치조차도 비물질조차도 일시무시 되는 순간 여러분 안에서는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무슨 표현을 써요? 아무도 모르고 자기만 알고 있는 순간이 있다 그랬죠? 자기만 알고 있는 순간. 그게 극심한 무에 있을 때예요. 그래서 그때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아무것도 안 내놓는데 이게 일시무시인데 아무것도 안 내놓는 이런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마음속에서 심히 동하는 것. 그 마음 안에서의 작용. 그래서 이 태극이 여러분 마음속에서도 동해야지 실제로 이치가 튀어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창조. 그리고 나서 정말 파동으로서 소리로서 음성으로서 빛으로서 쭉 하고 펼쳐지면 그때서야 물질이 나오는 거죠. 그 결과물들로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쓰고 있는 것이고. 이거를 이해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지금 이 얘기를 네? 이렇게 설명을 해야지 태극도 살려내는 것인데 태극의 위치 자체도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건데 누가 이렇게 설명을 할까 말이죠. 여러분들은 이제 근데 너무 자명한 소리잖아요. 이런 얘기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수준이 얼마나 높아요, 이게. 남들은 몰라요. 30년 공부한 사람들도 이 얘기하면은 에이 무슨 막 에이 막 이러겠죠, 속으로. 모르니까 에이, 알면은 자존심 상해서 에이 이런 안티들의 삐뚤어진 심정 이런 강의했었죠, 제가. 거기에서 못 벗어날 거예요. 모든 분들이 소통하지 않으면 딱 제가 설명했던 그 안티들의 삐뚤어진 심정 안에서 못 벗어나요. 제가 올가미 전문이잖아요, 올가미 전문. 그렇기 때문에 제 이치에서 아무도 못 벗어나고 제 올가미에서 아무도 못 벗어나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동무 여러분들의 우리가 쳐놓은 이 그물망에서 절대 못 벗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1, 2, 3강인가에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제가 이 천재 창조 역학을 이 무의 세계를 풀어놓기 시작하면서 이거 막 갖다 써도 되는데 이거 갖고 장난질 치면은 굴레가 된다고 아마 제가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이거 굴레가 될 것이다.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동안 강의하면서 얘기했던 것들 때문에 그거 함부로 갖다가 쓰면서 모르면서 쓰면 그나마 좀 다행이겠죠. 알면서 갖다 쓰고 장사질한다. 어휴, 천벌 받아요, 천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처음에 이 제가 이런 거 시작할 때 몇 분들한테 이렇게 뭐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얘기도 했잖아요, 전에. 너 그거 뭔지 알고 얘기하냐고. 뭔지 알고 얘기하는 거야, 너 도대체. 어. 그러다가 골루가 미쳐버리는 수가 있어. 뭐 이런 뉘앙스겠죠. 내가 천부경을 받고 나니까 이거 어마무시한 이치가 있는데 그거는 사람인 상태에서 말을 못하는 거야. 사람이 아닌가 보죠, 우리가. 우리가 사람이 아닌가 보지. 그렇게 어설프게 신내려서 천부경 받은 사람들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제 말. 그건 깨닫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받아가지고 무서우니까 뭐 얘기를 못 하는 거지.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런 세상이 열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도 돼요. 아무튼 6방과 8방의 세계가 5, 7, 9의 세계하고 자꾸 삐걱삐걱 소리를 내는 거죠. 그건 과정이에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무대님 전공은 천지인무를 일단 받아들이는 것까지는 됐어요. 이게.
웬만한 공부하시는 분들보다는 자명해요. 꽤나. 숫자로 봤을 때 1, 2, 3, 4를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6방과 5의 자리와 6방, 또 7의 자리와 8방, 그리고 9의 자리와 10. 이치상으로는 9의 자리에서 10으로 나가는 건 또 이제 많이 자명해졌는데 여기서 문제예요. 5, 6, 7, 8에서 5, 6, 7, 8에서 문제가 있는가? 5, 6, 7, 8. 5, 6, 7, 8.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의식과 마음. 아, 요 관계가 뭐지? 물질 세상에서 마음이 풀리는 건 뭐지? 물질 세상에서 의식하는 건 알겠어. 그러면 비물질 세상인 무주 세상에서도 의식이라는 게 있고 마음이라는 게 있을까? 이치 세상인데? 이런 거잖아요. 도대체 뭐가 맞는 거지? 헷갈리잖아요. 그게 여기서 존하고 여기서 존하는 힘이 이제 약하니까 오는 건데, 그죠? 여기 있는 내가 있고 여기에 있는 내가 있으면요. 이게 합일이 돼버리면 그래서 합일이라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존하는 힘이 동시에 강력해지면 취사 선택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창조력 발휘. 여기도 의식이 있어요. 일로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가 때문에요. 그래서 구분을 제가 말하는 거예요. 그것의 차이는 뭐에서 나오냐? 창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창조. 이 안에서 마음이니 머리니 물질이니 막 이래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죠.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이 안에서 마음을 써서 뭐예요? 애인하고 헤어졌다고 이 안에서 마음만 끓이고 아 마음 아파. 아 심장 아파. 피가 거꾸로 솟네. 막 이러면 뭐예요? 그거 다 물질이잖아. 그러니까 별로 의미 없다는 거예요. 같은 마음이라도. 무에 닿아있어야 그것이 별 의미가 있다는 거죠. 마음 자체도 깨진 진리 세상에서는 그렇게 표현되기 때문에 창조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숨을 내뱉는 것도 창조죠. 자연 이치, 순리 이치적으로 봤을 때는 그 파동이 이 세상을 돌리고 있긴 하나 실제로 여러분들이 글씨를 쓰고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이 우주 존재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창조 활동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분명히. 우주의 먹잇감으로서. 그러니까 그런 구분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시면서 요것도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 6, 7, 8번이 조금씩 자명해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의 구분이 명확해지는 거죠. 깨달음의 과정에서는 구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작업은 계속 하세요. 이게, 작업은 계속 하시면 어느 순간에 이게 명확해져요. 굉장히 명확해져. 그러면 별로 고민거리가 안 돼요. 그리고 이런 걸 내가 언제 생각했었나 싶을 정도로 멀어져가 있어요. 굉장히 그런 것들이. 그래서 제가 뭐 애님이나 여러분들한테 종종 얘기하잖아요.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마침 그 각각의 자리에서 실은 지금 깨닫고 느끼고 있는 과정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제가 계속 멀리 가서 어디로 갈 줄 알아요, 지금. 다시 완전 똥막대로 뚝 떨어지면 제가 다시 여러분들한테 배워야 될지도 몰라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정상 여러분들이 알고 느끼고 배우고 있는 것들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모할 수 있으면 조금씩 메모하시고 기록할 수 있으면 조금씩 기록하시고 스스로들도 준비를 조금 하세요. 그런 것들을. 제가 영 이제 그런 것에서부터 멀어지면은 제가 이제 아예 그런 얘기를 못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아직까지는 제가 감이 살아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무자가 진짜 결정적인 게요. 이 수준 높은 선생님들도요. 강의 잘 하다가 여기서 쾅 하고 무너져요. 이 무 때문에 그냥 무너져 버려요. 없다. 갑자기 설명 잘하다가 없다. 아, 참 안타깝죠. 안타까워. 그분들 배움 다 뒤집어야 되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분들 평생 배운 거. 이게 그분들은 지금 우리에게 이까 얘기하는 게 말장난으로 들릴 거예요. 말장난으로. 이제 두고 보세요. 그게 말장난인가. 여러분들은 만약에 우리의 작업이 오래 걸리면요. 여러분들은 지금 천년 앞서 무심을 보고 있는 거예요. 천년 앞선 무심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2000년 전에 그런 가르침을 주고 지금 2000년이 지나고서도 아직 예수에서 거리듯이 여러분들은 지금 그 역사적인 현장에 지금 시작에 같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2, 3천 년 동안 그렇게 무무거렸던 게 이런 뜻이 아니었다고? 그러면서 오늘부터 다시 쓰이는 거예요, 역사가.
무라는 것이 그런 의미가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석가가 딱 나와가지고 아 내가 말한 게 이거야 그러겠지. 무상무화 누가 장난쳐놨어 이거였어 이거. 그러겠죠. 100%예요 이거. 100% 그런 꼴을 보고야 말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시 태어나면. 이치라고 하는 게 어쨌든 일시무시잖아요. 이치가 이렇게 풀렸을 때 초고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주가 이제 세 개가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런데 요쪽으로 일시무시가 풀리고 요쪽으로 일시무시가 풀리고 요쪽으로 일시무시가 풀렸어. 여기에는 7대 초고대 문명 같은 것들이 흘러 현재가 있고 예를 들면 광년 거리를 차지하고 생각했을 때 뭐 여기가 우리 지구가 뭐 여기가 예를 들어서 우리 지구가 있는 현재고 뭐 저쪽 갔더니 막 13대가 흐른 초고대 문명이 있는 시간이 흐른 문명들이 있어 왔고 뭐 요쪽에 갔더니 뭐 2,500개의 고대 문명이 흘러 현재를 같이 맞이하고 있다. 이랬을 때는 물질력으로 드러나는 것은 다 달라요. 물질력으로 드러난 건 완전 달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피라미드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예를 들어서 기중기라든가 어떤 물질의 중력을 이용해야 하는 기계들로서 그거를 올린다고 생각하는 과학물질 문명에 살고 있잖아요. 다른 문명들은 전혀 그게 아닐 수가 있어요. 진짜로 손가락 하나로 직 해서 기력으로 옮기고 기력으로 옮기고 기력으로 옮기고 일시무시의 흐름이라고 하는 건 그런 물질 문명, 과학 문명도 아예 다르게 버려놓기 때문에 이 상상의 끝은 정말 이루 말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강의에서 해드렸을 거예요. 이 상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진짜로 아무리 쓸데없고 완전 망상 같은 상상도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어느 우주에서 어느 문명에서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아무리 날고기는 물질 문명에 어떤 도력을 도통한 사람들이 세상이 신선 세상이 있거나 말거나 그거 하등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치는 그것 상에 있어요. 그것 상에. 그렇기 때문에 그 뭐 요가에서부터 비롯됐다고 볼 수는 없고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건 그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볼 수 있죠. 그냥 뭐 굳이 물질 문명의 끝을 찾자고 하면 우주 세상에서 이치가 탄생되어서 물질로 변한 순간 어떤 우주도 없었고 여태까지 풀린 모든 우주를 포함할 수 있는 이치 그것들을 우리가 공부하기 때문에 그게 뭐 끝이 요가다 이렇게 생각을 할 필요는 없죠. 이것 또한 이치예요. 이치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이에요. 그냥 사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문명이나 다른 외계인들하고 연결이 된다 그러면 진짜 재미있는 일이죠. 뭐 그들 문명과 그들 외계 세상과 우리와의 수준을 떠나서. 근데 이제 재밌는 상상인데 이런 아무리 물질 과학 문명이 발달된 외계 문명하고 우리가 교류를 한다 그랬을 때 그쪽 또한 우리예요. 그쪽 또한 나고 거기에 있는 나는 또 그 안에서 또 나란 말이죠. 중요한 거는 우리 지구에서는 제가 인류애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다른 외계 우주에서도 예를 들어서 인류애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런 그 무심에서 나오는 심섬 같은 것이 없으면 그건 또한 전쟁밖에 안 돼요. 물질력이 그쪽에도 또한 음량으로 벌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뭐 바람이 있다고 하면 그쪽에도 동무들이 있기를 바라는 거죠. 그쪽에도 동무들이 있기를. 이런 것을 그쪽 나름대로 풀어놓는 문명이 있기를 바라는 거죠. 고대 문명에서는 도해길잡이에서 얘기했지만 뭐 아틀란티스 문명에 무슨 왕조들이 훌륭한 왕조들이 있었다. 태평한 세월을 많이 보냈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것들 동무들이 많이 깨달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돌고 도는 거예요. 뭐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책이 그래서 실은 수준이 조금 높다는 거죠. 그 이후에 나온 경전들은 너네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살아. 우리 말 좀 들어. 여기 와가지고 기부 좀 해. 여기 와서 절 좀 해. 여기 와서 나무 좀 심어줘. 뭐 이제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죠. 그리고 초기 불교라든가 요가도 보면 깨닫고야 말겠어라는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그거 하등 뭐 쓸데가 없죠.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 있는 건 맞아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 있다. 하지만 그런 것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판단이 있는 거죠.
뭘 보든지 간에 이 미시적인 세계가 곧 거시적인 세계고 현현했던 세계가 곧 지금 현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일시무시를 생각하고 이제 이런 것들도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렇게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책에 이런 글귀가 써 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이해할 거냔 말이에요. 음, 진실하지만이겠죠. 진실하지만 진리적이긴 어렵다. 일단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깨져 있다는 것을 이제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진리가 깨져 있다고 하는 것을 인지하기 때문에 사람 각자의 마음은 진실성이 있다는 거죠. 일단 나로 생각해 봤을 때 진실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주 세상에서는 진리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이 우주에서는. 나는 숭고하고 진실돼. 이건 사실인 것 같아. 깨진 거든 안 깨진 거든 상관없이. 하지만 이 진실이 진리랑 이꼴이 되냔 말이에요. 이거 안 된다는 소리예요.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세상 자체가 깨져 있다, 안타깝다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존재하는 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존재하는 것은 섭리라고 하는 것은 제가 우주 안에서 섭리라고 그랬죠. 이쪽까지는 순리와 도리가 가깝고 그렇죠. 순리와 도리에서 섭리가 풀려나가는 과정으로 봤을 때 존재라는 것은 자유의지를 안고 있다는 전제가 있고 일단 그래서 이 깨진 진리 세상처럼 모든 걸 왜곡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다 간섭한다는 의미예요. 이게 내가 다 간섭하고 있다. 진리가 깨지는 것조차도 섭리가 망가져가는 꼴을 한번 지켜봐라 이런 의미예요. 이게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가 아름답게 풀어져야 되는데 섭리부터는 이 인간들의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모든 게 왜곡돼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판단이 굉장히 정확한 거예요. 깨진 진리 세상을 바라볼 때는 이 판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잘 오다가 왜 망가졌지? 아, 인간들의 이 자유의지 때문에 망가졌을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판단할 때는 그게 맞아요. 의식과 마음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으로 무엇을 선택해야 했다. 이거 이제 수준이 좀 높은 말인데 의식하고 지난 시간에 왜 의식이라는 쪽이 있었고 마음이라는 쪽이 있었잖아요. 마음은 조금 다르지만 일단 머리 쪽으로 생각하는 것은 자유의지와 연관이 되어 갖고 물질 문명을 다 깨어 놓는단 말이에요. 음과 양의 이치로. 예를 들어서 순리와 도리가 양쪽이고 깨진 섭리와 진리 쪽이 쪽이라고 봤으면 이것의 간극을 벌려놓는 게 이 잘못된 자유의지 그리고 사람 물질 문명으로 태어난 마음을 가진 의식을 가진 사람의 이 자유의지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물질 문명이 벌어지고 나서는 선택할 수 있어요. 그걸 선택할 수 있다. 알곡과 쭉정이는 끝까지 같이 가기 때문에 이 세상이 깨진 이유는 인간들의 이 못돼 먹은 자유의지 탓일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이거는 이 위치에서 이렇게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게 수준이 높다고 하는 거예요. 수준이 높다. 아, 그냥, 아, 이 세상 망가졌네. 그런 식의 어떤 고찰이나 통찰이 아니에요. 이 수준이. 음. 자, 이치는 완벽을 요구하기에 생명은 돌출 행동을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수준이 높은 말이에요. 특히 이 구절이. 이치라고 하는 건요. 순리와 도리 쪽에 가깝기 때문에 그냥 두면 무의자연처럼 순리와 도리스럽게 풀려지는 게 맞는데 이 표현이 중요해서 그래요. 이치는 완벽을 요구한다. 이치가 완벽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거죠. 이치라고 하는 게 완벽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완벽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봤을 때 그것이 순리와 도리라는 거예요. 순리와 도리에 어떤 의도가 있고 완벽이 있을까?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순리와 도리는 그냥 그러하게 흘러가는 거 아니야? 사자가 사슴을 잡아먹는 것은 어떤 무슨 완벽함의 작용이에요? 우리가 지나가다 개미를 밟는 것은 완벽함의 작용일까? 어떤 의도가 없었던? 하지만 생명은 죽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차원의 해석이 아니라 이치는 그것을 포함해서
완벽함을 완벽하게 요구해요. 그렇기 때문에 순리와 도리인 거야. 어찌할 수 없는 것. 알곡과 쭉정이 끝까지 같이 가는 것. 그게 완벽함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내 안에 어둠이 있고 어둠 속에 빛이 있다. 이 얘기예요, 이게. 완벽함을 요구한다는 게. 그런데 중요한 건 또 이 부분이죠. 아까 자유의지를 예를 들었듯이 선택하는 거를 예를 들었듯이 이놈의 생명이라고 하는 게 꼭 돌출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꼭 돌출행동을 해요. 그래서 삐죽삐죽삐죽하고 나오는 거예요. 우주 세상에서도 깨지는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깨지는 건데 문제는 그래야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 얘기했었죠. 이거 수준 엄청 높은 얘기예요. 그래야 재미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 돌출행동 때문에 한쪽에서는 완벽을 요구하는데 이쪽에서는 돌출행동을 하기 때문에 재미가 있는 거예요. 신들이 얼마나 지루했으면. 제가 지금 말하는 이런 표현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그곳에 가면 다 느낄 거기 때문에 이거 제가 수준이 높다고 하는 거예요. 흔한 예로 물질적으로 완벽한 시계가 있다면 자아는 그 완벽함 때문에 시공을 왜곡합니다. 이것도 얼마나 수준 높은 이야기예요. 이거 알고 썼는지 모르고 썼는지 모르겠으나 물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시공을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물건이 있다 치자라는 의미예요. 그런 물건이 있을 턱이 있을까요? 동무분들의 무심 말고? 동무분들의 무심 말고는 없어요. 실은 이것조차도 음양이니까 완벽하진 않죠. 그 순간만 지나왔어요. 항시 완벽을 추구할 수 있어도 완벽함은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시간은 항시 흐르지만 순간은 있듯이. 나는 역설적으로 그 완벽함 때문에 이렇게 시공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완벽을 요구하지만 생명이 돌출행동을 하듯이 신은 우리를 창조했지만 자연, 순리, 도리로 냅두지 않고 자유의지 같은 것을 줘서 이 세상을 망가뜨리게 두듯이 신은 완벽한데 왜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종교에서. 그게 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 완벽함 때문에 우리는 늘상 시공을 왜곡하면서 살고 있는 거죠. 시공을 왜곡한다는 것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물질 문명을 가지고 논다는 의미, 극복해낸다는 의미도 있지만 시공을 왜곡한다는 것 자체는 영혼적인 입장에서 그것을 극복해낼 수도 있다는 가능성, 그 안에서도 장난질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왜곡이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고무들처럼 잡고 늘어지고 한순간 놓아버리기도 하죠. 이 뜻은 노래님은 뭐 어떤 뜻으로 했을지 모르지만 저는 이걸 딱 읽었을 때 가장 높은 이치에서 보자면 무와 내가 연결되어 있는 그 무력의 끈, 그리고 그 끈이 이치 세상에서 물질 세상으로 넘어올 때 그 느낌, 딱 이런 느낌이에요. 그게 고무줄처럼 잡고 늘어지기도 하고 동아줄처럼 팽팽하지만 젖은 동아줄처럼 끊어질 것 같기도 하고 이런 판단들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물질이든 이치든 그런 세상 안에서. 한순간 놓아버리기도 하죠. 제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무주 세상하고 우주 세상하고 팽팽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의도적으로 이거 끊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말을 아마 했을 거예요. 제가 일전에 의도적으로 이 끈을 끊어버릴 수가 있어요. 어떨 때 이쪽에 극명하게 존해야 될 때가 있고요. 물질 세상에 극명하게 존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이거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잠시 딱 끊어버리고 여기서 처절하게 굴러야 돼요. 예를 들면. 그래서 어느 순간은 한순간 놓아버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물질적인 자연의 이치도 벗어나 물질적인 나도 벗어나 나와 자연, 일체감을 역설적으로 말할 수도 있고 그것을 벗어났다고 하는 것은 물질력을 어느 정도 이해하겠다라는 의미겠죠.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에요. 지금의 나. 나에게 주어진 내가 선택한 그 길. 지금. 나. 언제?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나. 한때는 고무줄처럼, 한때는 팽팽하게, 한때는 놓아버리기도 하고 내가 갖고 있는 자유의지대로 이 세상을 왜곡하면서 살기도 하고 선택하면서 살기도 하고 하지만 끊임없이 이치는 완벽을 계속 요구하기 때문에 나는 항시 힘들고 세상은 그래서 삐뚤어져 보이고
그 간극에서 나는 깨달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다시 어떻게 나는 거예요? 지금 나 선택한 그 길로 가야겠군요 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가 정리가 조금만 되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글이에요. 중요한 글. 이걸 조금 무래님이 다듬어서 이거를 양을 한 5~6배로 늘리셔도 돼요.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지금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려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치도 엄청 많이 숨어 있고 깨달음의 위치마다 느낄 수 있는 이런 뭐 그냥 시적인 표현도 이제 좀 들어가 있고 제가 특히 이 부분이 너무 좋아요. 이 부분이. 이거 완벽한 이치예요. 이 설명이. 생명이 돌출 행동을 한다는 느낌하고 이치는 끊임없이 완벽함을 요구한다는 것. 이런 이 단어 자체의 표현도 너무 좋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더 견고해지고 내 뜻대로 이 정도로 설명이 될 수 있는 정도가 오면 너무 좋겠으나 어쨌든 이게 창조력이 많이 들어간 글이죠. 이 글 자체가. 이런 글 어디에도 없잖아요. 이런 글. 이런 글 어디에도 없다. 이제 다만 조금 필요한 것은 이게 예를 들면요. 이게 침묵의 소리하고 이게 애호글하고 이게 도입 길잡이 글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이글 자체가 훨씬 더 어려운 글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아는 사람은 알죠. 저 같은 사람은 어떤 느낌인지 아는데 모르는 사람은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뭐야 도대체. 진실하는데 진리적이기 어렵다고? 이치가 완벽을 요구하는데 생명은 돌출 행동을 한다고? 이게 무슨 의미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진짜 쉽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해요. 진짜 쉽게. 그래서 그런 과정은 조금 필요해요. 그래서 감으로는 있는데 이게 이제 설명으로 나오는 거는 차원이 또 여러 가지겠죠. 그냥 내뱉으면 조금 더 어려울 것이고 이렇게 좀 정제되면은 좋은 글들이 막 나올 것이고 여기서 이제 더 정제가 되고 정리가 되면 쉬운 언어로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게 강의를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과정이 있어요. 저도 이제 정제가 안 될 때는요, 머리에서 막 난리가 나요, 그게. 머리에서 막 난리가 나는데 이게 정리가 안 돼요, 초반에는. 근데 이제 계속 통찰하고 고찰하고 통찰하고 고찰하고 다시 일시무시 그 자리로 가서 다시 시작하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시작하고 이거는 지금 일시무시서부터 지금 현실에 나까지 왔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굉장히 수준이 높다고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또 다 설명했고. 그래서 자꾸 다시 갔다 오고 다시 갔다 오면서 정리해야 돼요, 정리. 그러면 이글 자체도 어떤 말이 먼저 나와야 되고 어떤 말이 나중에 나와야 되고 어떤 말은 첨언해야 되고 어떤 말은 바꾸는 게 더 낫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 하나 가지고 몇 시간을 강의할 수 있어요. 몇 시간을. 여기 왜 강력한 있지? 이거 한 줄만 가지고도 며칠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그죠? 그래서 그런 거를 알고 계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제가 자꾸 한 번씩 써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이 날 때마다 써보시고 다시 읽어보고 무슨 뜻인지 본인도 한번 생각해보고 좀 쉬운 말로 다시 풀어서 얘기해보고 그렇게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태까지 글들은 워낙 정제가 안 됐었잖아요. 약간 그리고 조금 짧았고 그런데 이거는 정말 한 페이지에 들어가도 돼요. 이 정도는 도예길잡이 한 페이지에 들어가도 돼요. 이 정도 수준이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소중한 글이다. 문장 다듬어서 액자에 넣으세요. 액자. 이제